2023학년도 동의의료원 임상실습보고의 발표를 맡게 된 19학번 최석현이라고 합니다. 바로 동의의료원 임상실습보고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러합니다. 병원 위치, 실습생 일과, 준비사항, 치료실 소개, 장단점, 주의사항 순으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위치입니다. 주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62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수단은 양정역 4번 출구 앞에서 그 8번 마을버스를 타면은 종점인 동의의료원 내에서 하차하시고 정문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실습생 일과입니다. 출근은 병원 OT에서 7시 40분까지 병원 내로 들어오면 된다고 지도를 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학교도 같이 실습을 하고 7시 40분 전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꽤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는 10분 전에는 도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사상에서 출발한다고 했을 때 버스 기준 6시 반에 그리고 지하철 기준 6시 50분에 탑승을 하시게 되시면 선생님들보다 5분 정도 일찍 도착해 미리 모든 준비를 마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러한 사소하지만 기본적인 것들로 신라대 학생들이 부지런하구나 라는 평가를 받는 후배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점심시간은 12시 반부터 1시 20분까지이며 1시 15분에는 신경계 물리치료실로 들어가셔서 출석부를 작성하시고 오일과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은 5시 30분입니다. 그리고 탈의실은 모든 선생님이 나가신 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실습 복장으로는 흰색 카라티, 실습 가운, 검정 슬랙스, 그리고 운동화입니다. 치료실 내에서는 덥기 때문에 가운 탈의가 가능하지만 그 외 공간에서는 가운을 착용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추는 다 잠그시고 단정하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작은 수첩, 볼펜, 전공책, 명찰, 그리고 KF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사용은 불가능하시며 신경도수 치료실에서는 아이패드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B형 간염, MMR, 수두, 그리고 한 달 내에 결핵을 검사하셔야 되고 3차까지 맞아야 하는 접종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미리 맞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치료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으로는 신경계 물리치료실입니다. 네, 설명하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은 금요일 퇴근하기 30분 전에 모든 치료실에서 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인수인계를 받게 될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센스 있는 후배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미리 저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일도 잘하는 후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의 물리치료실에서 알아가면 좋은 것들은 스트록, 파킨슨에 대한 기전과 특징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뇌졸중 환자분들에게 FES를 저희가 실제로 부착하기 때문에 FES 부착 부위를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FES 부착 부위는 주로 트라이셉스, 리스트 익스텐서, 그리고 큐머슬, 그리고 티비알리스 안테리어에 부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ACA, MCA, PCA 임팍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특징은 신라대 선배님들이 4분 계시고 그리고 시험을 하나 응시합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할 치료실은 열전기 치료실입니다. 네, 열전기 치료실에서 알아가면 좋은 부분은 ICT, EST, US, IR, HP, 트랙션, SSP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 기구들은 열전기 치료실에 있는 장비들이라서 각 기구들의 기능 및 주파수를 숙지하시면 보다 이해하며 실습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부분은 전기물리치료2에서 최보람 교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때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덧붙이자면 열전기 치료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눈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1과 부분에 보이시는 선생님 치료 시 필요한 기계를 가져다 드리기, 그리고 치료 끝나면 기계를 정리하기를 센스 있고 빠르게 하시는 것이 열전기 치료실에서 배우고 할 일과이며, 그리고 특징은 환자분들이 정형도수 치료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 자체는 정형도수실에서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열전기 치료실에서는 수업을 쓰실 수 없으십니다. 이 부분은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형도수 치료실입니다. 정형도수 치료실에서 실습하기 전 알아가면 좋은 것은 안면마비, 무릎, 어깨 주위 구조물, 근육의 기시, 정지, 신경, 작용, 마지막으로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있습니다. 이유는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수술하신 분들과 그리고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
그리고 안면마비 환자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험적으로는 덧붙이자면 선생님들이 기본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깨 관절과 무릎 관절에 대한 구조물과 해부학적 특징에 대해서는 특히 더 잘 외워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징으로는 신라대 선배님들이 두 분 계십니다. 그리고 시험은 따로 치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경도수 치료실입니다. 신경도수 치료실에서 실습하기 앞서 알아가면 좋은 것은 스트로크, 즉 뇌졸중, 그리고 보행 패턴에 대한 공부, 그리고 RM exercise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선생님들과 환자를 함께 촉진하여 RM exercise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스, 즉 근긴장도 등급에 대해서 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과장님과 실장님만 계십니다. 네, 그 고연차의 선생님들만 계신다고 하셔서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모두 오토영 교수님과 같은 인자한 미소로 인자하시고 편하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걱정 없이 실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치료실은 소화물리 치료실입니다. 소화물리 치료실에서 실습하기 전 알아가면 좋은 것은 내성마비 분류 1차 구비, 2차 구비, 그리고 캐피탈 플렉션, 세컨더리 쿼드립, 그리고 보톡스, SDR에 대한 공부입니다. 네, 이 질문들은 사실 많은 질문 중에 가장 1차, 2차 학생들이 교차로 받은 질문이기에 기재해 보았습니다. 세컨더리 쿼드리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에서 잘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과제로 해옵니다. 그런데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태현 교수님께 연락드리면 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SDR, 즉 선택적 등근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술을 받은 소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술에 대해서 알고 소아를 관찰하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네, 소아 치료실에 대한 특징은 사전 과제가 7개가 있으며 시험을 치고 시험에서 낙제하면 재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과제를 받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스포츠 재활치료실입니다. 네, 스포츠 재활치료실에서의 주된 일과는 환자분들에게 슬링, 폼롤러, 그리고 스트레칭을 도와드리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실습 전 알아가기 좋은 공부는 마비에 대한 종류, 그리고 생역학에 대한 전체적 공부입니다. 이유는 실습 담당 선생님께서 생역학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대부분 신경계 환자분들이라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동의료원 스포츠 재활치료실은 사실 업그레이드된 신경계 물리치료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경계 환자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기에 스포츠 재활에 관심이 있어 동의료원으로 실습을 신청하시는 것은 비추천드립니다. 네, 또 특징으로는 간식을 아주 많이 주시며 선생님들이 상당히 친절하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의료원의 장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직원 식당이 맛있습니다. 2,500원의 최고의 가성비를 지니고 있으며 직원 식당 말고도 뚜레쥬르, 맘스터치, 편의점을 편하게 이용하게 해주십니다. 팁을 드리자면 맘스터치는 1인 가게라서 음식이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날 점심시간에 다음날 올 시간을 미리 말씀드리고 계산해두면 다음날 빨리 식사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토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습을 하게 되면 아실 테지만 정말 최고의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신라대학교 선배님들이 6분 계시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알려주시고 친절하게 잘 챙겨주십니다. 네, 다음은 동의료원의 단점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타 병원에 비해서 출근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말은 7시 40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도착 시간은 7시 30분 전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병원이 오르막길 정상에 위치해 있어서 꽤나 가파르기 때문에 버스를 타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자기기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공책을 가져다니면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겁게 전공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보다 간편하게 그리고 간소하게 프린트 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주의사항으로는 최소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지각하지 않기, 이건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에게도 예의 있게 행동하기, 그리고 인사 잘하기입니다. 선생님들은 사소한 것 또한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신중히 행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선생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치료 중에도 할 수 있지만 눈치껏 질문하고 치료 후 질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의미는 환자분들이 예민하시거나 보호자가 지켜보실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온전히 치료에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메모해 두셨다가 치료 후 질문해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과제는 꼭 숙지해서 가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제를 제출할 때는 꼭 표지를 만들어서 제출하시고 과제는 수기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받은 질문은 과제로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머리에도 꼭 다 집어넣으셔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복장은 단정하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받은 질문들을 리스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이 항목들은 동의료원 전체 물리치료실에서 1, 2차 학생들이 대화하면서 2인 이상 공통적으로 받은 질문들을 서로 나누고 기재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신경계 환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개 장기 치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정형계 또한 환자의 케이스가 비슷해서 후배님들에게도 예습에 도움이 가지 않을까 싶어 저희가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이러한 약소한 준비들이 후배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상실습 보고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래 링크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많은 시청 공유와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